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사와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비상, 반등한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뉴욕 연방은행에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달 조사 결과가 되겠죠. 근데 소비자들의 향후 1년 후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5.9%로 나타나면서 9월 대비해서 수치가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7월 이후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1년뿐만이 아니라 3에서 5년 역시도 기대 인플레가 조금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3년 기대 인플레가 기존의 2.9%에서 3.1%로, 그리고 5년 같은 경우에도 2.2%에서 2.4%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전망이 반등한 것은요, 기름값 상승에 대한 좀 공포 때문이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들의 향후 1년간의 휘발유 가격 상승세에 대한 그 예상이 4.8%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9월의 동수치가 0.5%밖에 되지 않았던 것에 대비해서 급등을 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3년 7월 이후에 휘발유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이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좀 다른 항목들을 좀 보면요. 식료품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은 0.8%포인트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라든지 렌트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전망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의 43%가 향후 1년간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가 조금은 좀 하강 국면을 맞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요. 소득 증가율 전망에 대한 중간값이 4.3%로 나오고, 그러면서 지출 역시도 기존의 전망치 대비해서 1%포인트 올라간 7% 증가를 점치면서 경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한번 좀 높아졌다라는 점, 좀 우려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되는데, CPI에 대해서 저희가 안도한 이후에 인플레이션 전망 어떻게 좀 변했을까? 쏘쏘라고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좀 피크를 쳤다라는 그런 론도 있는 반면에요. 여전히 경기 경착륙을 좀 걱정을 해야 한다는 좀 우려도 있어서 좀 두 부분 모두 다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말간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 측에서는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의 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재화 부문에서의 공급 차질이 드디어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비와 관련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시장이 균형을 좀 회복을 하면서 결국은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월 달에 5.1%를 기록을 했었던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 내년 말에 2.9%까지 그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블랙록에서 CPI 이후에 좀 안도랠리를 즐기던 투자자들이 곧 경기 침체라는 현실을 직시할 것이다라는 또 보고서를 냈는데요. 현재 이제 증시 상승세로 좀 미루어 볼 때 시장은 경기 연착륙을 좀 바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좀 일침을 놨고요. 그러면서 특히 고용시장이 여전히 좀 타이트하고 연준이 결국은 과도한 긴축으로 경기를 좀 망가뜨릴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바이탈롤리지 같은 기관에서는 이번 주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 있을지 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장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를 다시 한번 주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요. 아마존에서도 이르면 이번 주에 10,000명 정도를 감원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처음 전한 것은 이제 뉴욕타임스의 좀 기사였는데요.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도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수천 명을 감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아마존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좀 감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바이스 부문이라든지 또 리테일, HR 등의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좀 집중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빅테크죠.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13% 정도인 11,000명 정도를 감원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 인수 이후에 절반가량을 또 감원하는 그런 최근에 IT 업계에서의 감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말에 직원 수는 80만 명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에는 160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2배 이상 늘어나는 일단은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말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하죠. 어떤 수요를 맞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지만은 지난해 7월 달에 앤디 제시가 새로운 CEO로 부임한 이후에는 비용 절감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 성장세도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노선을 변경한 모습 이번에 감원 소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다른 IT 기업들이 감원을 전한 이후에 반등한 것과 대비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좀 나타났는지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 감원 소식에도 불구하고 종목과 그리고 빅테크 전반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마존이라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사의 베스트 아이디어에서 편출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결국은 성장주에서 투자자들이 좀 탈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 경기 역시도 재화에서 서비스로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 BOA의 결정으로 해석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BOA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기술주라든지 그리고 메가캡 전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1990년대 이후에 최대 이 구조적인 D-레이팅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깎이는 것이 이제는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도 기술주와 또 빵 정도가 주가가 한 평균적으로 16%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몇 년간도 전체 시장을 언더퍼폼을 할 것이다. 침체가 없으면 내년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IT 메가캡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에서도 메가캡 기술주가 모조를 잃었다, 좀 마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또 했습니다. 역시 빅테크 전반에 대해서 경계론을 견지한 것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빅테크를 좋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월한 외형 성장이 되겠죠. 매출 성장률이 타 섹터 대비해서 우월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이런 장점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올해만큼은 크게 이 같은 매출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올해 매출 증가율이 한 8%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S&P 500 기업들의 전체가 13%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전체 대비해서도 이익 성장세가 좀 우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